좀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있는 거를 일단 다 끌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한 섹션이 남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푸드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 중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인공적인 조작이 적고 야생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탓에 얘네들이 이제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이 많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슈퍼푸드인 음식이 누군가에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되고,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는 독을 만들고 젖소는 우유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의학에서는 약식동원,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다라는 것이 철학인데, 전통적으로 먹던 식재료가 한약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역으로 한약재가 식재료로 쓰이는 일이 많다는 사실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최첨단 기능의학에서는 테마는 약식동원과 일맥상통하나 음식은 약이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고, 인삼, 강황, 브로콜리, 민들레, 미나리, 포도 등이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 우리 그때 염증 해방 때도 토마토에 대해서 좀 배우긴 했는데, 그 토마토가 갑상선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전립선 건강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갑상선에 좋지 않다고 해요. 토마토는 매우 유익한 성분이 많은데 비타민 A와 C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한데, 이 라이코펜은 각종 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활성산소로부터 세포와 조직을 보호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토마토는 너무 좋은데, 이 토마토에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 물질에 민감하면 구역질 복통, 두통, 근육경련, 환각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솔라닌이 함유된 식물이 더 있는데 이 가지와 담배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뭐야? 안 지워졌나 보네. 이 IgG 면역 항체 검사법을 하면은 이 내 몸에 어떤 음식이 맞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이 검사법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수십 가지 음식이 자신의 유전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고, 이 단계에 따라서 비용이 들고 매번 혈액을 뽑아야 되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오드 섭취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고, 요오드를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긴다고 알려 있는데, 최근에 증가하는 자가 면역 갑상선염은 물론이고 갑상선 암이나 결절도 과다한 요오드 섭취가 원인일 수 있어서 환자들은 요오드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요런 여러 정보들을 총합했을 때 요오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것처럼 갑상선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현실은 오히려 요오드 섭취가 부족해서 갑상선 질환으로 발전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마치 피부암이 무서워서 햇빛을 차단했다가 골다공증, 그리고 면역 저하,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얻는 것과 같고, 요오드는 갑상선을 건강하게 하고 갑상선암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자궁 난소는 물론 전립선, 안구, 구강, 인후, 분비샘을 비롯해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영양소고, 여기서는 음식은 정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의 종류와 질에 따라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이 달라지고, 면역, 호르몬, 해독, 소화, 신경계에 건강한 신호를 줄 수 있고, 반대로 질병을 일으키는 신호를 줄 수도 있는데, 탄단지는 3대 영양소지만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재료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내용과 질에 따라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반대로 억제하기도 하는데, 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지만 필수적인 생리활동, 특히 면역세포에 작용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먹던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잘 먹을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면,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다. 이 건강을 유지하는 건 물론 이 만성 난치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채소와 과일이 도움이 되고, 하루에 5번 이상 이러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이 몸에 알려진 이 한두 가지 채소를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고, 과일에는 당이 많기 때문에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더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선을 자주 먹는다.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은 대략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지방, 올리브유는 단순 불포화 지방, 그리고 복합 불포화 지방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복합 불포화 지방은 오메가3와 오메가6로 나뉘는데, 오메가6는 참기름에 풍부한 감마리놀레익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염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오메가6는 식용유에 많은데, 이 오메가3는 주로 생선 기름에 풍부한데, 생선 외에도 아마유, 달맞이꽃, 종자유 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한다. 이 지방은 다른 영양소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염증에 반응하는데 이 지방만큼 갈수록 나쁘게 변형되고 있는 음식도 없다고 해요. 기름은 쉽게 맛이 변하고 산패한 단점이 있으나 변하지 않고 오래 보관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변형된 지방은 면역 체계를 혼란하게 만들고 염증을 악화시키는데, 이 따라서 변형된 지방이 아닌 인류가 전통적으로 먹었던 지방을 먹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오메가6는 이 염증을 확산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리놀레익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이 옥수수유, 해바라기 씨유, 대두유 등의 대부분의 식용유에 있다고 하고, 오메가6 지방이 수소를 첨가해서 액체 식물성 기름을 고체 형태로 가동하면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지는데 이 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합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지방,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염증 억제 물질을 만드는 재료 역할을 하는데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에 풍부한 오메가9, 오메가9 지방산 역시 오메가3 지방산과 마찬가지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비타민 C나 E와 같은 항산화제는 세포막과 DNA를 손상시키는 유리기를 제거해서 염증을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분 부족한 듯이 먹어서 칼로리를 좀 줄여서 이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들의 생산이 줄어들고 염증의 반응에 의한 노화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칼로리의 섭취는 과도한 대사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여분의 칼로리가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리기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여기 노화와 치매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잠깐 떠올렸던 게, 이제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엄청 전 세계에서 체감 동안인 어떤 남자가 그 비법으로 하나 알려준 것 중에 배가 진짜 너무 부르게 과식하지 않는 게 비법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약간 그게 오버랩 되면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적당히 먹어서 그러니까 뭔가 소식의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배부르게 이렇게 먹는 그런 미련하게 먹지 말자, 약간 이런 게 모토였던 것 같기도 해요. 연예인들의 동안 비결에도 뭐 그런 게 좀 많이 나오긴 하죠. 근데 그게 한번 생각이 났었어. 증상을 일으키는 음식은 피한다. 특정한 음식에 거부감이 생기거나 매번 특정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이 생긴다면 개인 따라 복통, 소화기 증상, 피로감, 하품, 어지럼증, 두통, 두드러기, 천식 등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음식들은 염증을 일으키고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음식일 가능성이 높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커피보다 녹차를 마시라고 하는데, 이 커피는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유익한 미네랄이 없다고 합니다.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부신을 자극해서 활력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소비가 느는데, 이거는 지쳐서 휴식이 필요한 부신에 채찍질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뛰게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서 더 과로하게 만든다고 하고, 습관적으로 마시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반면 녹차는 콩이 아닌 식물의 잎을 만들어서 심장이 열을 내리고 두뇌를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 녹차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등 다양한 유효 성분이 많은데, 이 중에 항산화 효과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암과 심장병을 예방하는 카테킨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각종 허브차와 차잎을 발효시켜서 만든 보이차 등도 꾸준하게 마시면 염증을 억제하고 두뇌를 맑게 하며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해요.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윤택하고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 영양제를 좀 한두 가지 이상 복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데, 이 학자들은 음식만 골고루 섭취하면 영양 보조제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 현대인의 먹거리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 비해 칼로리는 늘어났으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따로 섭취하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A, B1, B2, B3, B5, B6, B12, 그리고 C, D, E, K가 있고, 미네랄에는 칼슘, 마그네슘, 포타슘, 클로라이드, 소듐, 황인, 구리, 철, ETC 등등등. 그리고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오메가6 지방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발린, 류신, 이소류신, 라이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섭취량이 문제가 되는 거는 영양소 중에서는 이 비타민인데,
이 비타민 C를 예로 들어보면은 비타민 C의 일일 권장 섭취량이란 괴혈병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용량을 기준으로 제시한 거라서 이 괴혈병은 이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이 비타민 C 섭취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역시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영양이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킬 만큼 부족하진 않지만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상태, 간접적인 발병 원인이 되는 정도의 부족 상태를 준임상적 부족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을 복용해서 효과를 보려면 하루 권장량이 아닌 질병이나 내 몸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비타민 섭취로 기대했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일일 권장 섭취량을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뭔가 좀 안 좋다, 뭔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하면 일일 권장 섭취량보다 더 많은 걸 먹어줘야 우리가 이 비타민으로 인해서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무조건 일일 거기에 의존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햇빛을 쐬면 우리한테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그렇죠. 광합성을 해서. 그러니까 햇빛은 희고 깨끗한 피부의 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중무장을 하죠. 선크림, 양산 뭐 이런 것들.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수두룩한데,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우울증, 면역의 저하로 인한 각종 암으로 사망하는 숫자는 수백만 명인데, 태양은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식물은 햇빛을 통한 광합성으로 번창하는데 인간도 광합성을 하는데 바로 피부에서 햇빛을 통한 비타민 D를 합성한다고 해요. 이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다공증 예방, 그리고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해서 각종 암을 예방한다거나 안구를 통해 들어온 빛으로 두뇌를 자극해서 우울증을 예방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해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은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하얀 피부보다 건강을 생각할 것인가 피부를 생각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실례로 제가 방사선 치료 받는 동안 밤 10시에 치료를 받느라 낮에 생활을 거의 안 했어요. 계속 집에 있으면서 밤에만 왔다 갔다 하니까 햇빛을 거의 안 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2달 정도 그런 생활을 하니까 부산 내려와서 혈액검사 받으니까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비타민 D를 먹는 그 약간 비린 맛이 심하게 나는 그게 있어요. 응축돼 있는 약이. 그때 되게 제가 우울했거든요. 무기력하고. 근데 그거 먹고 뭔가 좀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러했던 건가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한 건가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춤 운동을 찾아라.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운동은 필수인데 이 항진증 환자는 유산소 운동을 피해야 한다. 왜냐? 이 사람들은 이게 다 그때 약간 항진증의 증상은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슴이 뛰고 막 땀 흘리는데 막 격렬하게 유산소 운동한다. 그러면은 막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느낌이니까. 교감신경이 자극돼서 증상이 더 심해지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는 요가, 기체조 같은 걸 해야 한다고 하고, 저하증 환자는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운동이 필요해서 달리기, 에어로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갑상선이 건강하려면 방사선 노출을 줄여라. 우리 몸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인데 의료용 방사선의 과도한 노출 주의해야 되고, X선 검사, CT 검사 특히 위험하고, 영상의학 검사가 불가피할 때에는 갑상선 보호대를 착용할 것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깨끗한 생수를 마셔라. 물은 우리 몸의 70%에 해당하는데 이 수돗물 속에 포함된 불소는 갑상선에 해롭고, 이 수돗물 불소 외에도 치약, 구강세정제에 포함된 불소 역시 갑상선에 유해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해조류를 많이 섭취해라고 합니다. 해조류에 포함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성분인 동시에 갑상선 암과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그러므로 갑상선 건강을 위해 해조류는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고, 최근에는 해양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오염된 해조류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했고, 환경 독소를 줄이래요. 갑상선은 환경 독소에 취약한데 중금속, 환경 호르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 갑상선의 경우에는 요오드 작용을 방해하는 할로겐 계열의 환경 독소에 민감. 근데 이들은 인체에서 요오드와 경쟁하여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불소 외에도 염소와 브롬이 대표적이고, 각종 농약, 세제, 약물, 인테리어 내장재, 불연제 등에 사용되는 환경 독소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을 좋게 하라. 소화기관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80%에 모여있는 면역기관인데, 이 평소에 소화기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호르몬 교란 물질에 주의하라. 갑상선은 내분기 기관이며
갑상선 호르몬은 다른 호르몬의 작용이 쉽게 영향을 받는데 환경 호르몬 등이 체내에 들어오면 갑상선 기능 이상은 물론 갑상선 암의 발생을 일으킬 수 있고 이 피임약과 같은 인공 호르몬 역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혼합용을 피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보충해라. 칼슘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 외에 염증을 억제해서 암을 예방하며 면역 기능을 강화시킨다.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해독 기능 강화, 혈액순환 원활히, 그리고 근육을 보존, 신경의 활동 강화, 스트레스 줄여주고 면역 기능 강화. 스트레스를 줄여라. 적당한 스트레스는 몸에 활력을 주지만 장기간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여러 중요 기능을 저하시키고 갑상선의 기능은 물론이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서 갑상선 질환을 일으킨다. 우리 전까지 계속 주로 봐왔던 내용들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뭐라고요? 오케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라. 영양소는 몸의 기능을 건강히 유지하는데 필수적인데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영양소가 충분해야 되고 갑상선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는 요오드, 비타민 D를 비롯 셀레늄,